안녕하세요. 파일 보고서입니다. 오늘은 파일코인 가상머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블록체인월드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성환 위원님께서 경험과 다양한 정보력을 통해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파일플러스는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 데이터 보유자와 스토리지 제공자를 신뢰관계로 연결해서 데이터는 안전하고 저렴하게 저장하고 스토리지 제공자에게는 10배에 가까운 파워를 보상하게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역할이 공증인으로 고객과 고객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 캡을 할당하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온보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4차 공증인까지 선발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차 공증인은 6개 지역에서 총 8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중국 33명, 북미 23명, 아시아 20명, 유럽 9명, 오세아니아 2명, 아프리카 1명. 표면적으로 보면 지난 3차 대비 60%에 가까운 총 33명이 증가했고, 중국은 12명이 증가해 가장 많은 공증인이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많은 스토리지 제공자들이 당국의 규제로 인해 해외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이번 4차 아시아 공증인 20명 중 12명이 싱가포르에서 선발됐습니다. 싱가포르 원주민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스토리지 제공자 또는 파일코인 관계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33명에 싱가포르 12명을 합하면 45명으로 전체의 51%가 넘는 공증인이 중국 또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문제가 많습니다. 스토리지 제공자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비정상적인 운영의 사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파일코인 네트워크 정상적인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파일코인 플러스의 공증인 시스템이 탈중앙 집중화되고 통제되는 것을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파일코인 플러스 팀은 신청서에 대한 공증인의 서명을 중단시킨 후 사기, 남용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담합이겠죠. 공증인의 대부분은 스토리지 제공자들입니다. 또한 데이터 보유 고객도 스토리지 제공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보유 고객들의 경우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온보딩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스토리지 제공자의 도움을 받거나 스토리지 제공자가 데이터 유치를 위해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인과 스토리지 제공자와 고객과의 담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비합리적이고 규칙 위반의 담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파일플러스의 공증 시스템에서 또 다른 문제는 신청 순서와 상관없는 데이터 캡 승인입니다. 현재 대용량 데이터 캡 신청 번호가 1560번이 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 활성 캡 신청 건수가 343건입니다. 2명의 공증인 서명해야 하니까 3차 공증인 50명 기준 1명당 14건건을 검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거기다 활동이 부진한 공증인을 제외하면 20여 명의 공증인 처리해야 할 양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비인기 또는 관심 밖의 신청서는 한없이 밀려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 입장에선 파일코인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데이터 온보딩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연합이 아닌 담합이 생겨나게 되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데 시스템에 의한 처리 즉 스마트 계약에 의한 공증과 데이터 캡 할당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겁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며 2부에서는 파일코인 가상머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